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장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본인이 시장이 된다면요. 그러자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회의에나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25일 오전 9시입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중대 제안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달 25일 날 구청장들, 서울시 구청장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네, 매달 1회씩 그동안 회의를 해왔습니다. 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자주 오십니까? 자주 오시면은 제가 그런 페북에 네. 그런 글을 남기지는 않았겠죠. 네. 네. 아무래도 당이 다르니까 26개인가요? 25개입니다. 25개 그 서울시 구청 중에 유일하게 국민의힘 후보가 조은희 구청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능력도 출중하시고요. 예, 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청장님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시장 후보들 중에 눈에 띄는 공약 보입니까? 지금 이제 시민들 관심이 상당히 부동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들이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세게 나오는데 다 진짜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높게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량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적게는 16만 호, 많게는 74만 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시장의 임기가 딱 1년이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1년이에요. 1년 내에 그런 물론 차기까지 5년 기간을 예상하고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나 또는 저희 볼 때는 좀 구체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게 아니냐 싶지. 구청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 후보들의 그 부동산 정책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몇 호를 짓겠다. 나는 목표 수치 말고 어떻게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구체성이 좀 결여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역 구청장이 보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습니까? 이번에 나왔던 2사 부동산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한 물량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전 같으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뉴타운이죠. 뉴타운은 민간 주도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입주율이 20%도 되지 않아요. 다 떠나가야 되고 내몰리는 그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공공주도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거죠. 가능하면 현지 주민들 다 포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른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가 내세웠던 이제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도 공급 위주는 아니었는데 최초로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매우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각 구청장님들한테 공급 대책에 적합한 후보지 발굴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번 정책의 특징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협조,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서울시나 지자체,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입지 대상 지역을 좀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시장이 시정을 운영할 때 구청장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상호적인 관계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갑의 위치에 이제 서울시가 있었고, 저희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의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시장의 도움이 필요하고, 시장도 시정을 운영하는 데 저희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금태섭 전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25개 구청 중 24개가 민주당 구청장이다. 그래서 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 서울시 운영의 체계나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시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구청장보다는 서울시 의회가 파트너죠. 의회 90% 이상의 또 그렇죠. 민주당 시의원.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예. 구청장의 경우는 대체로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크게 대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정책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 네. 그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네.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들의 또 네.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 어디 개발하겠다, 어디 재건축하겠다 그런데 우리 동네 안 할 건데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현행 법으로도 네. 시장이 일방적으로 여기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되지를 않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뉴타운이라고 하는 그 정책이 네. 뭐 귀에 익은 정책이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의 민간 개발이었어요. 재개발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쫓겨나는 정책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주민들이 내가 조그마한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들어가서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다 몰려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예정 지역 이런 데서도 다 안 하겠다라고 빠진 거죠. 지금은요? 그래서 저 재개발 재건축이 예. 이 뉴타운이 여기 확대되지 않고 예. 주민들 스스로가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과거가 내가 이 편하게 살고 있는 집을 떠나가야 되는데 네.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고향 같은 집에서 쫓겨나는 일을 누가 선택하려고 아니 그랬어요? 우리 동네도 아파트 우리 집도 아파트 지어가지고 나도 떡떡 네네. 아파트 주민으로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많잖아요. 많죠. 네.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나이 들어서 작은 방을 작은 집에 세입자한테, 살고 있죠. 세입자들한테 내주고 작은 돈이라도 받고 생활비를 타고 생활비로 쓰고 있는 서민들 어르신들이 많죠.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딱 들어갈 때 입주 자금도 없을 뿐더러 네. 들어가서 생활비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젠 갈등들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예. 재건축을 하자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갈등이 네. 상당히 심각했죠. 자, 이동진 구청장님 제안으로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안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었죠. 네. 산업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작년에만 해도 한 882명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이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논의되다가 올해 이제 통과가 됐는데 네.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더 강화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저희 행정의 차원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공 건축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관급 공사를 할 때 민간 기업들이 입찰을 하잖아요. 네. 이런 입찰 과정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하면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해봤더니 전혀 현재의 규정가대로는 아무런 거의 의미가 없겠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 규정을 보면 2명 이상 5명까지 동시에 사망해야만 그렇죠. 겨우 5개월이나 7개월 동안의 그렇죠.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그 정도밖에 두지 네네네. 않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네네. 이걸 대폭 강화하고 또 기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법안을 저희들이 좀 봤어요. 예. 그랬더니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재해가 났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희 같은 행정기관장들에게 예. 그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요청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되어 네네. 있어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2명이 죽어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제재 요청을 한 게 2건밖에 되지가 않아요. 거의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해야 된다. 네. 어느 기업이든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서 네. 제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들끼리 모여서 중대재해를 네. 일으킨
기업들은 여기서 공사 수주를 못하거나 공사를 네. 못하게 하자 이렇게 네, 못하게까지보다도 네. 상당한 정도의 입찰 제한을 두자. 아, 네. 지금으로서는 이 규정이 너무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예. 이와 관련한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중대재해를 일으킨 그 기업은 네. 도봉구에 와서는 큰 공사를 못 합니까? 아니죠. 지금으로선 저희가 그걸 막을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법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막자는 그런 네. 그 제안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동진 구청장님의 제안에 다른 구청장님들은 다 찬성하셨어요. 대부분 다 찬성을 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찬성했습니까? 그날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회의 안 오셨어요? 제가 말씀 네.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래 하셨죠. 삼선구청장님. 네. 오세훈 시장님하고도 일하셨죠. 네, 2010년에 지방선거에 같이 당선이 돼서 네. 잠깐 일하고 2011년에 그냥 그렇습니다. 나가셨죠. 오세훈. 네. 그래도 자 오세훈 시장은 어떤 분이셨어요? 글쎄 매우 조심스러운데요.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제 현재의 그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말고 괜찮아요. 한마디 하고 가세요. 선거법 네. 깨끗한 정치를 위한 선거법을 만들고 매우 뭐 좋은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러나 시장 과정에서 이 의회와의 갈등을 잘 조율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뭐랄까요 선택한 일찍 일이죠. 가셨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갈등을 조율하고 네. 또 조정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네.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어떠세요? 회의 때 얘기를 해볼 거 아니에요. 회의에 자주 안 나오셔서 네.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회의 잘 안 나와서 잘 모릅니까? 내일 제가? 구청장 회의 하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님 내일 오십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네. 실무적으로 참석하시겠다는 내일은 언제요? 내일 오시면 무슨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회의 얘기해야죠. 뭐. 회의요? 어떤 회의 합니까? 내일은 지금 저희 주요 안건 중에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에서 재난 기금, 예. 재난 지원금 이런 거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서울시도 이제 시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큰 결단을 하기 어려워서 네. 저희 구청장 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이 자치구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좀 마련을 해보자.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함께 그 재난지원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논의를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내일 모여서 밥도 먹습니까? 밥은 못 먹습니다. 4명까지밖에 못 먹고 그렇구나. 영상회의를 영상회의 합니다. 합니까? 알겠습니다. 회의에서 좋은 뭐 이렇게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중대재안 이런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또 조은희 구청장에 무슨 내용이 있으면 또 알려주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이동진 서울시 구청장 협의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비처럼